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적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은 약 7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 이유로 가정이나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흠뻑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서툰 채로 어른이 되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걱정되는데요.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의 송원서 베드로 신부님 모시고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톨릭 아동청소년 재단의 관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저희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은 이제 1996년도에 네, 제가 설립이 되었고요. 인천교구 사제들이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 무위탁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톨릭 청소년 재단에 이제 파견이 돼서 이제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 또 청소년 활동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활동을 하려면 뭐 재단 안에 여러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시설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총 지금 현재 17개 네. 인천, 부천 그리고 이제 김포 쪽에서 17개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담복지센터라고 청소년들 상담과 심리 지원이 네. 이루어지는 시설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보호복지 시설이라고 쉼터와 또 자립지원관 네. 또 그리고 청소년 활동 시설들 수련관과 진로지원센터와 같은 그리고 문화의 집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네. 또 이제 시설들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은 그 다 이 시설들을 관장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 시설들 세 가지 영역 안에서 네. 이제 보호복지 보호복지. 영역을 이제 맡아가지고 대표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직접 책임을 지고 맡은 기관은 자립지원관이라고 네. 이제 별바라기라는 이름입니다. 네. 성모님의 호칭을 따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 자립 훈련하는 기관을 제가 직접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서품 받으신 지 12년이 되셨는데요. 네. 이 재단에서 11년째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본래 그 청소년 사목이 꿈이셨나요? 청소년 사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교회 내 청소년들 이제 주일학교 활성화에 대한 사목은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신부가 돼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요. 근데 교회 밖에 현장에 와 보니까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어렵고 고통받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가정에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의탁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 그리고 위기에 굉장히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천 교구에서 가톨릭 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왜 주교님께서 사제들을 현장에 파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사적 일을 하려면 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신부님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희 재단에 처음에 오면은 이제 오자마자 자격증 공부와 네. 또 학업을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일단 취득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심리 관련된 자격증들 그리고 활동 관련된 자격증들을 계속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자격을 가지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인사이동해서 본당에 가기보다는 더 여기서 더 경력을 더 키우게 되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년째 지금 이제 한번 이 투삼복에 발을 디디면 네, 맞습니다. 나오기 쉽지 않죠. 네,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신부님이 11년이나 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나서 또는 가정을 떠나서 그런 시설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네. 일단은 가정 해체가 좀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정 해체가 거의 세계에서도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 가정 해체로부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이 생긴 상태로 이제 집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학대와 폭력도 네. 조금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네. 인천만 해도 매월 200에서 300건씩의 가정 폭력과 학대 신고가 있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집 밖을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가정 밖 청소년. 네.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온 청소년이다라고 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또 부모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네. 나오게 되고 그 어린 성장 시기의 발달 네.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결핍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만 300명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 학대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탈출하는 네. 청소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 통계로는 연 한 2만 명에서 2만 명 좀 넘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장 전문가들은 이제 경찰 추산만 그 정도면은 보통 2배에서 그래서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나와서 갈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네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막상 집을 탈출했을 때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 밖을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막막해합니다. 당장 그렇죠. 네. 먹을 거 또 잘 곳 네.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친구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친구네 집, 친구 할머니네 집 같이 좀 몰려 다니면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공원 벤치라든지 뭐 PC방, 찜질방 또 어디 뭐 지하철이나 병원 같은데 잠깐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돈을 빌려주고 네.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광고에 그 광고에 들어가서 현혹돼서 네, 당장 현혹돼서 급하니까. 네, 채무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채무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범죄 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무인 편의점 네. 또 많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생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아이들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는 뭐 초등학생부터 뭐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겠네요.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9살부터 그리고 24살까지 아동 청소년 지금 법적인 나이로 제가 대상을 그런 청소년들 대상을 하고 발굴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중간에 중단된 채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업이 중간에 중단되고 와서 기초 학력을 제가 다시 공부시키고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을 나오면 안전하지 않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저런 비실진자든지 범죄의 연루가 될 수도 있는데 쉼터가 이제 제공이 되잖아요. 청소년 쉼터. 네, 맞습니다. 쉼터에서 아이들이 다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쉼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어, 전국에 지금 137개 네. 쉼터가 있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1,300명 정도밖에는 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2만 명에서 경찰 통계로만 네. 2만 명, 또 어떤 현장 전문가들은 4만 명의 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온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아이들에 비하면은 지금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 중에는 또 쉼터를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좀 예, 그런 속상한다, 아이들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쉼터에 오면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네.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안에서 규칙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해서 안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오는 아이들은 이제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가정방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가출 패밀이라고 있어요. 가출팸. 가출팸. 예, 가출팸.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각종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요. 또 아이들끼리 좀 이제 혼숙한다거나 굉장히 좀 아주 위험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만나면은 계속 꼬십니다. 설득하고 꼬시고 여기 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집이라든지 병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네.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도 해준다. 위험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재단 우리 쉼터로 와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죠. 또 오는 애들도 네. 있지만 또 안 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쉽진 이렇게 않아요. 말로 막 설득을 하시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쉼터로 데려오시는지 궁금해요. 이미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 네, 맞습니다.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라고 음. 이제 저희 쉼터 일시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저녁에 되면 주말 저녁에 되면은 이제 길거리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어떤 그런 장소에 갑니다. 보통 이제 뭐 부천역 부평역이라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그쪽에 광장에다가 저 길거리 상담소를 좀 차려놓고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라든지 애들 선물 같은 거 좋아할 만한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신부님들, 그 수녀님들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종사자들이 이제 길거리 상담복 입고 네.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닙니다. 건물 통로, 공원 벤치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PC방, 찜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이제 교복을 입고 되게 지저분하고 가방 메고 머리도 안 감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딱 보면 이제 저 아이들은 한 집 나온 지 얼마나 됐겠다 이제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가가지고 혹시 집 나왔니 혹시 배고프지 않니? 제가 먹을 거 있는데 가서 와서 뭐 좀 먹고 갈래? 그래서 뭐 저희 관련된 정보 같은 것도 주고 이제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밥도 주면서 집 나온 지 얼마나 됐니? 그럼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뭐 6개월 됐어요. 뭐 한 7개월 됐어요. 어디서 왔니? 뭐 안양에서 왔어요. 의정부에서 왔어요. 뭐 수원에서 왔어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그동안 어디서 잤니? 그럼 이제 찜질방에서도 자고 뭐 여기저기서 자고 그래서 너희들 밖에서 이러지 말고 여기 오면 이런 방도 있고 사진 보여주면서 방도 있고 밥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공해 준다. 올래 이제 꼬셔가지고 일단 오게 한 다음에 일시쉼터에서 먼저 좀 저희가 처음에 가정 상태라든지 아이 상태를 저희가 좀 이제 상담을 좀 네.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집에 복귀가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단기, 중장기 길게 저희가 보호를 하고 데리고 있는 단기, 중장기 쉼터로 제가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좀 길게 학업이 부족한 아이들 학업, 건강, 또 이렇게 정서 치료, 심리 치료 받는 아이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제가 돌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은 자립 지원관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자립 훈련까지 시키는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말씀처럼 쉼터에 데려와서 안정을 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만 19이 되면 있었던 쉼터나 위탁 가정에서 퇴소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네. 큰 문제잖아요. 네.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저희는 다양한 시설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길거리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시설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당장 19살이 됐지만 이제 나이만 19살이지 사실은 생애 발달 과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혼자서 부동산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월세 낼 줄 알아야 되고 전기세 공과금 또 본인 주민센터 가서 신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은행 업무 가서 계좌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의식주, 밥,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영양소에 맞게 해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본인 진로, 본인 적성에 맞는 직장도 알아보고 근로생활 하면서 경제생활, 본인 한 달에 지출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쉽게 채무, 대출, 각종 사기 범죄로 빠지는 경우들 하다못해 겨우 방은 얻어도 월세, 전기세, 수도가 다 끊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혼자서 나가기 전에 자립지원관을 만들어서 자립지원관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혼자서 기본적인 것들은 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임시로 이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라면 이 별바라기는 혼자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곳이 네, 맞습니다. 같아요. 이 별바라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자세히 네.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크게는 9가지 영역, 집중적으로는 7가지 자립 영역을 이렇게 네.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그 7가지 영역을 저희가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척도라고 해서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는지 척도를 따진 다음에 척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서는 이제 혼자서 살게 저희가 훈련을 좀 시키거든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밥을 식사를 혼자서 의식주를 잘 챙겨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청소랑 빨래 가장 기본인데 네. 제일 안 됩니다. 저희가 가서 청소해야지, 너 나가서 혼자서 하면은 밥 해 먹어야지, 설거지 해야지, 네. 이거 며칠째 지금 이러고 있니, 설거지 해야지, 이거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훈련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알바 이제 아이들은 바로 근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월마다 이제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훈련 주 40시간 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훈련, 또 직장에 가서 언어 어떻게 말을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떻게 말을 하고 네.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할지에 대한 훈련. 그게 이제 교육은 많이 받아도 실제로는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반하면서 3일 정도 같이 가지고 이제는 혼자 하루 동안 가봐라 가지고 병원도 혼자 못 갑니다. 은행도 혼자 못 가고 데리고 가서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린아이가 혼자서 집 계약하러 온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냥 전기 안 들어오고 전등 안 들어와도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아. 저희 같이 가서 이거 무조건 다 전기랑 불은 다 들어오게 해놓고 화장실 물 잘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계약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이 아이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혼자 집 가라 그러면 굉장히 좀 떨릴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맞습니다. 신부님도 교육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혹시 필요하면 기억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훈련도 있고 이제 제가 알바라도 이제 취업을 하고 근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필요한 근로 계약에 대한 들어갈 내용을 빼놓고는 또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 볼 줄 아는 거 같이 가서 같이 써주면서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너가 다 체크해야 된다. 알려줘야지 네. 그때서야 이제 훈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인 관계도 사실은 잘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읽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과정 중에 그게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다 하나씩 다 알려줘야지 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좀 훈련이 돼서 준비가 되고요. 준비가 된 아이들은 저희가 고시원에 일단 몇 개월 내보내 봅니다. 혼자 잘 할 수 있는지. 고시원 내보내 보고 제가 고시원 방문했을 때 음식물 쌓여 있고 설거지 쌓여 있고 막 엉망진창이면 다시 복귀해서 다시 훈련 받아야죠. 예, 다시 고시원 내보내고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시원에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잘 한다 싶으면은 저희가 LH 주거 취약 계층을 연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LH에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나오는 집이 있거든요. 뭐 보통 이제 원룸 집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월에 한 10만 원 정도만 내면은 한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아, 좋네요. 저희가 20년 동안에 자립 설계를 해준 다음에 네. 20년 뒤에는 전세 자금을 좀 모아놓고 나올 수 있게 네. 이렇게 저희가 그럼 설계를 해주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신부님 아까 그 근로와 저축을 좀 필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두 가지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들이 혼자서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생계비를 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계비는 누가 그냥 거저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을 해서 그렇죠.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좀 하고요. 또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로 훈련이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비 습관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쉽게 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관념이 없으면은 쉽게 돈을 씁니다. 너무 쉬운 데다가 큰 돈을 막 쓰고 이제 나중에 돈이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 전기가 끊겨도 별로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별바라기에 오는 그 이제 19세 이상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아이들은 몇 명 정도가 사실 오는지 그동안 거쳐간 아이들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96년도부터 길거리에 있는 또 무위탁
아동 청소년들을 저희가 돌보면서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24살까지 네. 제가 조금 보호를 하면 24살 이후부터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립 훈련까지는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 2005년도, 6년도부터 자립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뭐 연간 10명, 10명, 20명, 20명, 자립 지원가 연간 30명씩 해가지고 현재는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자립을 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정말 훈련 받은 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것도 제일 궁금한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24살 이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거 그리고 직장 진로까지는 기본적인 거는 구성을 해놓고 저희가 사례 종료라고 하거든요. 사례 종료 후 사후 관리인데 이제 사례 종료되면은 다음 친구들이 바로 사례 관리 받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 한 명당 10명의 아이들을 다 돌보다 보니까 이 사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만도 좀 벅차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아이들은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그렇겠죠. 가끔 아무래도. 전화 연락하고 사실은 지금은 전화 연락이 없으면 잘 자립하고 있구나. 그렇지. 무소식 연락이 무소식. 오면은 연락이 네. 오면은 뭐 하나 사고 터져가지고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예,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자립을 잘 해서 가정을 잘 차리고 자녀도 낳고 건강하게 사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본인이 어떤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후배들 동생들 가르치고 도와주겠다고 너무 좋다.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예,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저희 신부들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예, 뭐 그러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또 주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챙겨서 내보내는 거니까 네. 이 홀로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이 그 나이 때 모든 청년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요, 신부님?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약물 치료 받는 아이들도 많고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받지 못했던 사랑과 돌봄과 안정이 그게 결핍되면은 이제 평생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고통받고 있고 또 그게 본인은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확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조금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 문제만 잘 극복만 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아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되면은 좋은 직장과 좋은 주거와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의지가 없이 그냥 누워만 있게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뭐 신부님, 수녀님들이 같이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주면 좀 살아나고요. 또 이제 혼자 있다 보면 또 그 마음이 또 떨어지고. 안타깝네요. 예, 그게 제일 네. 안타깝습니다. 예. 아이들 숫자가 뭐 많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해주고 싶은 만큼 다 챙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느 부분이 제일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들 뭐 피아노, 악기, 네. 운동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도 워낙 가난하고 가정 해체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도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18살, 19살 되자마자 바로 돈 벌러 생계를 가야죠. 해서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학원 같은데 좀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 피아노 네. 배우고 싶어요. 좀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안타깝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아이들 조금 심리 정서 또는 신경적인 치료를 받는데 조금 가끔 이제 비용이 좀 부족할 때가 네. 있어서 그게 조금 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좋게 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신부님 진짜 많은 아이들이랑 함께 살아오셨지만 특별히 마음에 좀 남는 아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년원에서 나온 여자인데 처음에는 21살에 와서
저희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좀 거부감도 심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반항감도 심해가지고 저희가 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이가 너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다려주면서 저희가 좀 본인 마음 열 때 저희가 좀 이렇게 건네주고 또 기다려주다가 마음 열 때 건네주고 어디 저희 같이 아이들 여행 갈 때도 뭐 안 따라오겠다는 거 그냥 기다리니까 조용히 따라오더라고요.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이러는데 1년 뒤에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따온 거예요. 몰래 공부했네요. 몰래 공부하고 진짜요? 사회복지사를 땄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들 돌보는 네. 걸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소년원에 있을 때 그 소년원에 있는 자기 그 여자아이들이 생각이 너무 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계속 비치는 그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법무부 소년원 시설에 복지사가 되고 싶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인천의 보육원, 네네. 보육교사로 네네. 그냥 매일 전화 와서 애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보육교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뭐 굉장히 좀 하느님의 큰 은총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아이들 들어올 때 와,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 아이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가끔 TV 보면서 뭐 육아 TV 보면서 아이들 교육 TV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은데 보니까 다 주님께서 다 섭리를 다 해놓으신 거를 제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게 하느님이 다 하시면은 되는구나라는 네. 것도 제가 오히려 본당에 있으면 체험하지 못할 그런 체험들을 이 현장에서 체험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선생님들의 진심이 네. 이제 전달이 되고 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네. 사실 마음 변화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네네. 근데 그 사랑이 그래도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화면으로 우리 별바라기 가족들이 어떤지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개개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조금 관심과 사랑과 또 기도, 기도에 좀 도움이 좀 많이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도에 도움이 있으면은 아이들 마음이 이제 변화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처도 그냥 치유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체험을 좀 하고요. 또 개개인별로는 이제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좀 더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 제일 클 것 같은데 기도도 물론 네. 필요하지만 네네 맞습니다. 그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지원이 어떻게 있는지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이제 처음부터 무위탁 가정으로 이제 아동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법상으로는 이제 보호자는 있지만 떨어져 나온 아이들은 그 보호자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저희 재단 신부님들이 다 같이 이제 본당에 가서 이제 후원 회원과 후원금을 이제 모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데 좀 저희가 좀 보태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많고 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다 같이 나라에서 다 같이 책임지고 우리가 네. 같이 아이들을 키워야 될 일인데 이게 왜 네. 천주교 신부들이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네. 10년 넘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좀 계속 제안을 좀
하고 다행히 조금씩 정책이 조금씩 개선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서 정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후원과 기도와 함께 또 앞으로도 계속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에서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신부님? 네, 지금은 이제 아이들 이제 자활,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근로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 훈련 장소가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 작업장이라고 하고 이제 교구의 카페라든지 아이들 간단히 빵 같은 거 만드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격증 준비도 시키고 손님들 대상으로 서비스 훈련도 시키고 또 출퇴근 훈련, 또 직장 내 복장 훈련, 또 말하는 훈련, 언어를 예절 있게 사용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은 훈련장에서는 급여는 아니고 훈련비로 받거든요. 네. 훈련비로 받으면은 그걸 한 달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꼼꼼하게 소비하는지 그 소비 훈련, 또 저축은 얼마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고 나서 어떤 알바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어떤 근로처를 저희가 보냈을 때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바로 아이들 보내면은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마음 좋은 사장님들이 그렇죠. 아이들 보내라고 해도 중간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훈련처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세 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가정혜택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네. 뭐 시설에서 누가 돌보고 잘 살고 있겠지 이 정도만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실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쏟아주시는 우리 신부님과 또 그 기관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의 노고, 그들의 어떤 애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네. 여기 평화 방송이니까 네. 다른 방송에는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네네. 평화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네. 저희 재단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저희 선배 후배 신부님들. 네. 예, 사실은 동료 신부님들은 이미 본당 발령 받아서 네. 본당 사목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조금은 부러울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좀 박탈감 느낄 수 있지만 네. 저희 재단 내에서 신부님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어떤 받은 어떤 사명과 또 순명에 대해서 저희 같이 네. 좀 힘이 되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재단 신부님들, 선배 신부님들과 후배 신부님들께도 좀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맞아요. 그래서 고생이 정말 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시는 분들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뭐 신부님 그리고 직원분들 위해서 네네. 뭐 후원도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사제로 사는 것도 하느님이 부르시지만 사제 생활 중에 어떤 소임을 받고 하느냐 이게 또 다른 부르심이거든요. 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신부님들 앞으로 주님 은총 안에서 더 보람 느끼시고 행복하시기를 더 바라겠습니다. 네, 신부님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네. 계속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청년들의 미래를 돌보는 그런 분위기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